자, 오늘 다시 한번 코스피가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 오늘 투자 알고리즘 ISR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코스피가 정말 강합니다. 3,200선 안착했고 코스닥도 지금 낙폭 줄이기 시도를 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외국인 수급도 너무 탄탄한데 가장 외국인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오는 쪽은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고요. 8만 전자까지 순탄할 것이냐. 일단 7만 전자도 저희가 무리 없이 넘겼잖아요. 사실 오전장까지만 해도 그저께 6만 원대였는데 오후 갑자기 시세가 폭발하면서 7만 원 넘기면서 종가 형성했고, 자, 이제 과연 삼성전자 8만 원까지 순탄하게 갈 것인가? 뭔가 모멘텀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투자 심리도 그렇고 다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전 단어를 8만 전화 갈까를 순탄하기보다는 결국은 갈까 이렇게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순탄하게 가는 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6만 전자에서 7만 전자 올 때도 여러 가지 좀 과정들을 겪었죠. 물론 삼성전자의 상황이 바뀌었죠. 우리가 테슬라에 22조 정도 납품을 하는 부분들, 2033년까지 납품하는 부분,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께서 관세와 관련해서 뭔가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관세 협정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6만 전자 때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순탄하게 가던 만약에 좀 이렇게 힘들게 가던 8만 전자를 갈 것인가가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다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제 8만 전자까지만 가주면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몇 년 동안 쌓였던 정말 우울증일까요? 뭐 이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몇 가지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자, 신규 매수자 입장이 한번 돼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규 매수자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말고 여러분들 포트에 삼성전자가 없다라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삼성전자를 7만 원에 사서 10% 수익이 나려면 얼마가 되죠? 결국 8만 원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가볍게 생각하게 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퍼센테이지를 보고 과연 지금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모호한 상황에서 지금 8만 전자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호한 상태에서 내가 5, 6% 수익을 보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살까? 이건 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현재 좀 까다로워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6만 전자 구간에서는 7만 전자라든지 7만 전자 중반을 보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는 거죠. 또 일부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계약에 대해서 또 약간의 시간 갭이라는 것들이 발생하고 또 이것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또 진행될지 그리고 AI6 칩에 대한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약간의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서서히 나타나시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조금 우리가 적극적인 매매를 하기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8만 원까지 가기에 뭐 예를 들어 10% 오르는데 그거 우리가 수익 내자고 이거를 이렇게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그러면 분명히 또 다른 좋은 대체 투자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단 있죠. 네. 부품주들. 정말 강해요. 소재단도 마찬가지고 이들한테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하나. 왜냐하면 기대 수익이 삼성전자보단 높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높겠죠. 하지만 이들이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기대감이 결국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밸류체인 단에 있는 종목들도 결국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그런 것들이 또 삼성전기까지 또 전이가 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단기간에 우리가 호흡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관계는 마라톤급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가 움직이는 것은 100m도 아니고 50m 전력 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숨이 찰 수밖에 없죠. 천천히 달려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왜 찬물을 끼얹느냐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냉정히 보자면 이게 지금 2033년까지 그럼 그 종목이 현재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갖고 계신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막 매매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언제 식을지 모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빠질 때도 제일 먼저 빠지고 그렇죠. 리스크에 조금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쪽이 그렇다. 삼성전기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덩치가 큰 종목이니까 그래도 여타 부품주들과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연학교께서도 조금 전에 FC BGA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대신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AI 칩 4, AI 칩 5까지 이제 삼성전기에 납품을 했으니까 AI 칩 6도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 역시 저는 그 똑같은 마라톤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이 시작되는 시기도 모호한 것들이고 2033년까지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거래량이 아침보다는 좀 다행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개장할 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윗꼬리를 살짝 달면서 한 7, 8% 정도였었어요. 근데 지금 9%대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는 건데 결국 거래량이 어떻게 분출되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내일까지 가면 부품주들도 내일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근데 삼성전기가 만약에 오후에 윗꼬리를 달면 네. 다른 부품주들도 확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기를 지금 구간에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삼성전자보다 더 리스크가 큽니다. 그런데 삼성전기가 만약에 이 정도만 유지가 되면 지금 소재 부품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이나 모레까지 퍼포먼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삼성전기가 오후에 윗꼬리를 달면 같이 동반 매도에 참여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시장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기의 오늘의 종가 흐름까지 좀 잘 추적을 해보시고요. 반대로 SK 하이닉스를 그럼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지금 오히려 쉬어가고 있는 쪽입니다. HBM 쪽으로 지금 실적도 되게 잘 나왔고 우리가 하나 우려하는 것은 그 실적에 대한 그 상승 폭이 조금은 네. 둔화되지 않을까 이 네. 포인트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하이닉스는 그런 매력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그 두 자리에서 살이 찌기 시작할 때는 팍팍팍 살이 쪘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살은 찌고 있습니다만 살찌는 속도가 조금 둔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상승률이 둔화된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반도체를 산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삼성전자를 10% 보고 들어가느냐 하이닉스를 30만 닉스까지 15%를 보고 들어가느냐라는 것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나는 뭐 이번 기회에 8만 전자 갈 거야라고 본다라면 삼성전자를 사실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반면에 나는 SK하이닉스가 30만 익스 못 갈 거야라고 한다면 못 사시겠죠. 하지만 30만 익스까지 갈 거다라고 본다라면 충분히 15%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HBM에 대한 논쟁,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테슬라 논쟁 이런 것들은 이미 저는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봐요. 따라서 이러한 투심이 연결이 되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야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데에 따른 그런 것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해답이 아니겠나. 답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저희 소장님 별명 하나 붙여보자면 소장님이 약간 고점 판독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하이닉스가 막 올라갈 때 사요? 여쭤보면은 삼성전자 보세요 하고 삼성전자 막 올라갈 때 삽니까? 하면 이제 하이닉스를 사세요라고 하시는데 오늘 약간 후자성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밸류체인 단도 하이닉스 쪽으로 볼까요? 일단 지금 저는 밸류체인보다는 오히려 지금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 본주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이제 MTN에서 작년서부터 하이닉스의 고점 저점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해왔었던 상태인데 지금도 저는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HBM에 대한 경쟁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상승률이 좀 낮긴 해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봐요. 한미반도체는 조금 시세 탄력이 완전히 이제 탈락이 돼버렸어. 이제는 동생한테 넘겨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상태라면 저는 하이닉스 아니면 이스페타시스 두 종목을 네.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본주를 사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정도 바라보자. 자, 반도체 이야기 깊게 다뤄드렸고요. 다음은 네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갑자기 네카오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예. 거예요. 기관 순매수랑 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뭐 의미 있습니까? 글쎄요. 의미를 찾기는 뭐 이번 주 후반이 좀 돼야 되겠죠. 오늘 조금 이제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나름대로 네. 바닥을 좀 잡아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또 네카오만 또 쳐다보기보다는 AI 소프트웨어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 AI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같은 카테고리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네카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전반적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잠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아니면 인공지능의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네. 이런 좀 틈새 종목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네카오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래량들이 좀 많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정책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로 올라왔었던 네카오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기대감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 국무위원들이 이제 대부분 다 선출이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곧 나올 거지만 시장에서 상승이 나타난 것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뒷심도 조금 약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꿈틀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꿈틀대는 정도가 약간의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번 주 후반에까지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전 다음 주에 한번 매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모레까지 이 정도 수준의 반등, 뭐 한 1% 정도의 반등, 윗꼬리 달고 이 정도면 여전히 다음 주에도 특별한 매력도를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카오에 대한 접근 매력도가 생기려면 조금 주 후반대까지의 주가까지 같이 좀 추적을 해봐야 한다라는 설명해 주셨고 아직은 이르다. 자, 그럼 저희 지금 시장의 특징을 좀 반영을 해서 질문 드려보자면요. 최근 시장의 특징이 대형주 순환매가 많았잖아요. 네. 반도체 오르고 2차 전지 오르고 바이오 오르고 뭐 조선방산 오르고. 근데 시장이 조금 너무 뻔한 섹터로 수급이 가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었나? 왜 갑자기 로봇하고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약간 물음표가 생기는데요. 소프트웨어 종목들 먼저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 지금 이제 다양한 협업 관계, 뭐 중국 기업과의 협업 관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AI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이 조금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강세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조방 원만 오르고 반도체 좀 올라가는 거 외에 오늘 뭐 자동차는 뭐 관세 때문에 올라간다 치더라도 네. 특별한 부분들이 없고 그다음에 고객의 탁감은 풍부하기 때문에 뭔가 테마를 찾자니 지금 단기적으로 테마가 또 보이지도 않죠. 그렇다고 게임 엔터 같은 경우도 조금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로봇주가 한번 들어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들어줬고 오늘은 그러면 AI 쪽으로 한번 좀 수급이 한번 생성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이제 정책적인 기대감까지 이제 내러티브가 이제 붙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붙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자꾸 수익을 낼 거리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있었지.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쉽게 제가 설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맞아 이게 있었지라고 다시 인식이 재차 들어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반등세가 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확실히 처음 기대감 때보다는 우리가 좀 그 경제학에서 보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두 번째는 네. 그 효용이 좀 감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근데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이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면 이 움직임이 역동성을 가지고 추가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예의주시할 때는 맞아요. 예의주시를 하자고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예의주시를 하고 만약에 오늘 이제 딱 올랐다가 내일 정도 조정받고 금요일 날 슈팅이 나오면 이건 또 다음 주에는 충분히 매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장이 휴가철이고 조금 정중동 상태이기 때문에 틈새 전략으로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AI 소프트웨어 정말 기억 저편에 떨어졌던 섹터였는데 지금부터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자, 로봇주는요. 어제 그 증권사에서 좀 관심 종목 리스트를 쫙 뽑았는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 증권사에 다 로봇 종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이쪽은 아직 실적은 안 나오는데요. 수급은 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까? 일단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뭐 한 1,000만 원대 내놓겠다. 또 그런 뉴스도 나오면서 이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면 우리 국내 자율주행차들이 움직이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또 중국이긴 하지만 1억 2천만 원짜리 휴머노이드 로봇을 1,000만 원대에 내놓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물론 이제 그 스펙은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주가가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로봇주들도 역시 같은 테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움직이면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인공지능 테마를 좀 끌어들여 온 것처럼 로봇은 아직까지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로봇주들의 특징을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실적을 따질 때는 아니잖아요. 기대감으로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로봇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저는 소프트웨어보다는 로봇주는 그래도 뭔가 사람이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있다. 이제 좀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오히려 단기 매매 관점의 접근은 오히려 그 소프트웨어보다는 나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강해요. 그러니까 AI, 그 마음 AI보다 이런 쪽들이 지금은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훨씬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로봇주는 지금 접근 가능한 걸로 판단해 주시고요. 자, 저희 2차 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LG엔솔이 LFP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가는 약보합권입니다. 네. 근데 차트로 봤을 때 10거래일 연속 양봉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시기에 이걸 좀 올라타야 됩니까? 아니면 좀 세론성 뉴스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다른 거 대비해서 LG엔솔이 가장 강했죠. 어제는 네. 니선지가 안 올라줌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또 증권가에서는 이 공급 대상이 테슬라 아니야?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돌면서 오늘은 이 뉴스에 따라서 LG엔솔이 안 오르고 나머지 2차주들이 올라가는 정반대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글쎄요, 뭐 근데 투자자분들이 저는 현명해지셨다라고 봐요. 이 부분을 좀 놓고 보면 계약이 매출과 연동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계약 금액이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면 반대의 급부도 있겠죠.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계약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LFP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서 만드느냐, 미국에서 만드느냐 여러 가지 또 아직 논쟁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지 말자. 역시 2차 전지는 그동안에 수많은 계약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기로 움직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조금 신중해진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벌써 이 2차 전지에 대한 랠리가 끝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2차 전지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MT에서 수차례 차트상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하는데 오늘은 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이 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난 것 같지는 않지만 참 이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포트폴리오 상에서 한 20% 이하로 그냥 묻어둬야 되는 단지 이제 희망이라는 것은 바닥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만 조금 갖지 지금 이게 갑자기 팍팍팍 20, 30%씩 올라간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단기로 보시는 거죠? 아니요, 이제? 그냥 좀 묻어두자라는 거죠. 묻어두자 좀 단기로 보는데 단기로 좀 묻어두자. 이게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 조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조선 지금 한국과 미국이 막 이제 눈치 싸움을 하면서 관세 협상을 시도하는데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무기잖아요. 조선이 잘 갔는데 하나오션 어제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 떨어지면서 오늘은 또 좀 지지부진하네요. 일단 하나오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나름대로 좀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제 군산 조선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MRO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전 조선업종은 이 관세 카드가 나올 때까지는 이번 주는 가장 핫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 개발을 어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보고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면 저는 관광주들을 보는 것도 좋다. 어차피 관광주 같은 경우는 조선업과 그리고 알래스카 개발과 그다음에 미국의 LNG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으로서 우리가 좀 투자 대안으로 삼기 위해서는 관광주라든지 아니면 조선업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좋다. 하나오션 실적이 조금 덜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오션이 방산주예요? 조선주예요?
둘 다네요? 둘 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장주로서는 하나오션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페이스메이커로 보면서 투자의 중심으로 삼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볼까요? 네. 이번 주까지 핫할 거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다음 주부터는 조선주가 꺾일 수도 있다는 아니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좀 아,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산주도 짧게 네. 좀 체크해 주시죠.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관세 협정 이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기준으로 관세 협정이 글로벌리 좀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한번 재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험을 8월 1일까지 답안지 제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수연 아나운서는 안 해봤지만 저 같은 경우 초치기 공부해 본 사람은 지금 막 초치기 공부하면서 막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관세 협정을 지금 막 급속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좀 여유롭겠죠. 그러고 나면 오히려 방위비에 대한 압박을 좀 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이건 제 순수한 내러티브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방산주들이 지금 어차피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때 한번 새로운 모멘텀을 찾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S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